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법까지 찾아보는 모든 문제 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분 또 나오셨네. 네, 지난번에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첫 주인공으로 이제 사연 보내주신 나원효 씨가 함께 하고 계신데요. 17살 이제 미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이죠. 근데 이제 저번에는 고민만 들어줬고 오늘은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번 편 보시고 어떠셨나요? 솔직히 저번에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긴장하는 바람에 제도 말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긴장 안 해요? 오늘은 많이 자신 있어요? 괜찮았어요. 아, 괜찮으셨어요? 네. 1편을 지금 시청자 한 2,500분 정도 보셨기 때문에 오. 나원효 학생은 무조건 미국 가야 됩니다. 약속을 했어요. 지금.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가야 할지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가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제일 크게 걸려요? 제일 1순위는 역시 돈 문제고요. 첫 번째 돈 문제, 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제 영어. 영어 실력. 영어 근데 솔직히 영어 실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영어 실력. 네. 이거 열심히 하면 되는 것도 아니야. 영어 진짜 어려워. 나도 영어 공부해보고 미국에도 이제 좀 살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하여튼 두 번째도 힘든 문제고 세 번째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제가 또 적응을 어떻게 할 건가. 미국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것. 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숙식을 좀 해결해야 될 뭐 홈스테이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지. 네. 예. 어쨌든 미국에서의 생활 세 번째. 네. 네 번째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세 번째 심리적 문제 같은 것도 다 포함.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미국에 약간. 적응할 수 있느냐 이제 생활 네. 적응이고 뭐 네 번째는 굳이 따지면 이제 지금 유학 정보도 보니 확실하게 다 지금 모으지도 않았지. 아직 다 어떻게- 모이지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이제 입학할 건지 또 한국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미국 비자도 봐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고. 네. 그것도 이제 어려운 거고. 이제 좀 솔직하게 옆에 있는 인생 선배들이 한번 이제 얘기해 봅시다. 자, 경제적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실력 문제, 세 번째는 미국 생활 적응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각종 유학 정보에 대한 절차적 거 문제. 있잖아요. 그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 100%라는 걸 놓고 원효가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지금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네 가지가 비율로 보면 문제가 한 몇 %씩 돼 있을까? 100을 놓고 보면 경제적 문제가 한 70% 정도. 70%된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좋다. 경제 문제가 70%고 그다음에 본인의 실력 문제는 몇 프로? 한 20% 정도요. 실력이 20%, 그럼 네. 90%. 나머지 그러면은 이제 네. 미국 생활 정학이 몇 프로? 미국 생활 적응이 한 10% 중에서 얼마? 10% 중에서 한 9% 정도? 9%. 1%는 1%는 뭐 정보조사 이거죠. 그런 거고. 동의하세요? 어때요? 적응전. 뭐 경제적인 이유가 조금 더 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지난주 방송을 보니까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적응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 지금부터 또 그럼 적응한 12월까지 문제가 아까 9%인데 그거는 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한 뭐 1% 오케이. 그리고 또 그런 체격도 워낙 좋다 보니까 뭐 미국 친구들이랑 옆에 있어도 뭐 건장할 것 거고. 같고 그 영어를 완벽하게 하시는 이 토익 만점 가까우신 우리 크리스천도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경제적인 문제는 당연히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저는 영어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17살을 회상했을 때 어. 유학을 간다고 생각하면 뭔가 그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 정도의 내가 영어 실력이나 단어 정도는 내가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시험도 보잖아요. 미국 가면. 그래서 그 시험을 내가 칠 수 있는 수준이 될까? 약간 이런 실질적인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영어 공부가 일단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문제보다 영어 문제가 더 크다. 아무래도 가서 돈이라도 벌 수 있으려면 아, 영어라도 돼야 할 그거- 텐데 자, 그럼 유학할 때까지는 뭐가 돼? 경제적인 문제, 영어 실력 문제 뭐 이런 건 이제 어떤 게 더? 아무래도 돈 문제가 돈 가장 문제가 중요하긴 가장 하죠. 크다. 우리 민파이터는 어때요? 학생이 뭐 나원효 학생이 일단 먼저 경제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뭐 제가 뭐 자세히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경제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적응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언어랑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울리려면 일단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시험도 봐야 되고 뭐 한다지만 관광 가는 거랑 이제 거기서 학교 생활을 하고 생활을 하는 건 아예 다른 문제잖아요. 영어 실력 자체가.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뭐 코리아타운 가서 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뉴욕에서 정말로 백인 흑인들과 함께 부딪혀서 살아갈 건데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걸 일단 짚고 넘어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나원효 학생 생각에는 이 지금 네 가지 문제 해결될 것 같아, 해결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네 가지 문제가 어. 특히 혼자서 해결하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는 그 본인이 지금 돈을 벌어서 유학비를 마련할 수는 없잖아.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네 가지가 다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본인은 해결하기 제일 쉬운 순서대로 이야기해보면 가장 쉬운 게 정보조사고요. 정보조사 제일 쉽고 두 네,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적응하는 거는 하면 네,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한테 쉬운 거는 네, 영어. 공부. 영어 네. 공부. 실제로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네. 돈 문제다. 확실히 제가 직장이었다면 돈보다는 이제 영어 공부가 더 어려웠겠지만은 자, 아직 학생이다 보니. 여기 직장인한테도 물어봐. 미국 직장인도 유학 쉽진 가려면 않아요. 돈 문제는. 돈 문제 쉽지 돈 않아. 문제.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미국 유학을 붙을까? 그 가능은- 중요도가 좀 낮아졌을 것 같다. 비율적으로. 비율적으로 낮아졌다. 근데 지난번에 방송 때 얘기했던 게 거기 뉴욕에 지인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지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 친구분이신데 그래가지고 같이 동거 홈스테이 비슷한 형식으로는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네. 그러면 또 그것도 이제 어쨌든 생활비도 일정 정도 거기에서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적응도 뭐 어쨌든 아시는 분이 계시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미국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할지는 아직까지 정보가 이제 충분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제 출발 지점에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본인이 지금 이제 네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경제적 문제, 실력 문제, 미국 생활의 적응 문제, 정보 수집 문제 네 가지를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비율이 제일 높은 게 70%가 돈이다.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좀 역설적으로 질문해 보면 그 돈 문제는 나원효 우리 하이스쿨 보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하려면은 그때 뭐 어떤 부자 그러니까 총리라든가 아니 지금 부자 아닌 부모님을 바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묻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약간 이렇게 좀 나누어서 떼놓고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원효 학생이 본인이 가정 형편이나 주변 여건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미국 유학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다 이해한다고. 근데 이거는 나원효가 걱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그렇죠. 내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나원효가 걱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해결이 안 되죠. 안 되잖아. 그 본인이 해결 능력이 근본적으로 안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본인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은 건지 돈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거꾸로 묻는 거는 100이라는 이 공간의 문제점 중에서 70%를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왜 본인이 걱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 분, 아니 옆에 있는 분은 누구라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왜 본인이 고민을 하느냐는 거야. 그럼 이 고민을 일단 드러내야지. 그렇죠. 자, 이걸 드러내놓고 본다고 해서 내가 유학 가겠다는 내 의지가 없어져? 아니죠. 또 유학을 못 가나? 이 걱정을 빼놓고 나면 유학을 못 가나? 아니잖아. 그러면 우선순위에서는 유학을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학생이 될 만한 실력으로 미국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고민의 70%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갖췄어요, 이제. 네. 그랬는데 경제적 문제는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해결이 되면 유학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유학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실력을 갖추는 것이 1번이 돼야 되는데 경제적 문제가 1번이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유학 준비를 안 할 때도 핑계거리가 생긴다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왜 본인이 걱정하냐고. 그래서 그것은 아저씨가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 결국 실력 없이 공부 안 하니까 안 되는 이유를 계속 경제적인 문제. 자, 나는 우리 집안이 별로예요.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나는 학교가 별로예요. 나는 과가 별로예요. 막 남 탓하면서 그 상황에 모든 이유를 돌려버리면서 실제로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될 것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모든 문제연구소에서 이제 엄청난 걸 해결했어. 이 나원효 학생의 100이라는 문제 중에 70을 지금 해결했잖아. 그렇죠. 약간 비웃네? 아니 비우기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아니, 허무하게 해결돼서 그랬던 거야. 허무해? 내가 이걸 왜 고민하고 있었지 싶은 그런 허무감. 좋아. 아니, 그래서 이제 100이라는 문제 중에 70을 제거했잖아. 30이 이제 30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솔직하게 이제 질문해 보세요. 저 영어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아, 네요. 아, 저 진짜 긴장하면은 뭔 말인지 알아도 영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긴장돼요? 솔직히 영어만 들으면 긴장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 주변에 제 뭐 친한 후배 중에 하나가 독일 쪽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유학 갔다가 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돌아왔어요. 한 6개월 만에 돌아왔나? 그런데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또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나갔냐? 무작정 간 게 아니에요. 요즘에 워낙 뭐 줌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아서 한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학교에 시험 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학생이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해서 뭐 온라인으로 시험 합격을 한다면 그때 누군가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이야기 중에 아까 공부하는 게 한 20%라고 얘기했나? 공부하는 게 아까 점수로 지금 30%죠. 아니 20%고 정보 수집하고 미국 생활 적응이 적응력고 바로 점수 바꾸기 시작하잖아. 또 문제 해결해 주고 나니까 갑자기 공부가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공부가 20%였는데 심리적으로 공부 쪽으로 압박이 올까 싶어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이 공부만 제대로 해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설사 이거 실패한다 또는 성공했다 유학에 공부를 해놓는 게 사실 본인이 해야 될 것의 저는 95%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할 일은 아까 정보 수집하는 거 있죠. 정확하게 미국에 어떤 유학 제도가 있고 입학 절차가 어떤 것이며 어떤 점수를 어떻게 따야 되는지를 좀 부족하면 본인이 직접 그 대학 있죠. 고등학교 있죠. 그 매일 영어 좀 할 줄 알잖아요. 요렇게 토익 거의 만점 가까이 맞은 분한테 그 누나 요거 좀 한번 봐주세요 해가지고 아니 정말 메일로 영어로 맞죠. 보내는 네. 거야. 보내서 입학 절차가 어떻게 했어요? 자, 요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인생에 도움이 돼요. 아니면 좋은 부모 만나서 돈 많은데 어디 유학원에 일임해가지고 미국 가서 어느 집에 살아야 되는지 돈은 얼마인지 엄마가 미리 다 돈 대놓고 비행기도 비즈니스 클래스 태워서 가기만 가면 픽업하는 사람 뉴욕 공항에 나오고 이렇게 그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것하고 어떤 사람이 20년 뒤에 더 나은 인생을 살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로 말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좀 더 20년 뒤에 나은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미국의 고등학교에 직접 스스로 연결해서 해보고 요즘 또 인터넷 폰 다 공짜잖아요. 영어로도 Hi, hello, this is high school boy 나 I have something to ask you about your application. 뭐 어플리케이션 맞습니다. 맞지? 네. application 하여튼 네. 이제 입학에 대해 이런 거 아니 나 이걸 알아들었어요? 영어를 내가 미리 좀 준비하고 왔으면 좀 나았는데 어찌됐든 그런 과정을 통해 본인이 이제 실력을 좀 쌓고 그 자기 거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신감 좀 더 생길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영어 공부 이제 어떻게 할지 방법 알면 매일 좀 꾸준히 열심히 하면 그게 실제로 도움이 크게 되지 않나. 단어 하루에 몇 개 외워요? 단어 네. 이게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0개씩 오.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어요. 대단하네. 근데 괜찮은데요? 오늘은 못 외웠어요. 너무 설레어서 오늘은 이제 너무 설레기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잠을 못 자서 아. 자, 어찌됐든 내가 이제 이렇게 해보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제 돈을 마련할 것인가 사실 더 중요한데 그 이전에 돈 마련 이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그럼 첫 번째 공부 공부. 99%, 그쵸. 1% 네. information information. gathering, 게더링 아닙니까? 정보 수집. 했던 이제 정보 수집 같은 거 이제 해. 이 영어 나오면 진짜 그렇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쭉 갖춰서 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돈 문제요? 네. 돈 문제는 부모를 바꿀까? 부모는 못 바꾸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돈 문제? 일단 아르바이트를 해야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또 장학 프로그램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런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갈 때도 뭐 장학 프로그램이 많은 데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이제 아까 얘기한 정보를 수집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돈 문제 해결해야 돼요, 최근장? 혹시 원유 학생이 뭐 옥천군이나 뭐 충북 도청 홈페이지나 이런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들어가서 장학제도나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걸 한번 보긴 했는데 네.
유학을 준비해주는 그런 장학제도 프로그램. 근데 지금 제 생각에도 원래 70%가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지금 일단 팔계도사님께서 해결책을 주셔가지고 99%가 공부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하기 네. 때문에 99%가 해결되면 그 과정 중에서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장학 과정이 있다든지 동아줄이 내려온다든지. 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제 돈 이야기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하고 언젠가 10억도 벌고 뭐 100억을 벌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민우 이제 긍정, 최긍정이 나이가 한 50 정도 되고 경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뭐 재산이 한 뭐 1, 20억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나라에서 이제 우리 교포가 중국에 있는 교포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어. 한국에 있는 우리 학생이 미국에 교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 사연을 보니까 정말 세상에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소설가나 상담 심리를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데 유학을 진짜 오고 싶어 하는데 유학비가 없다. 이제 이런 소식을 만약에 접했단 말이에요. 뉴욕에 살고 있는데 그럼 뉴욕에 살고 있는 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군 사람은 야, 저 친구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 한 1, 2년 그냥 무료로 내 자식 키운다 생각하고 나 은퇴했는데 정말 제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는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쟤 한번 데리고 와서 그냥 무료 숙식 제공할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본인은 솔직히 어때요?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고 예. 가까운 사례로 제 큰 이모께서 대전 사시는데 예. 제가 알기로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북유럽 쪽이었는데 그 친구가 여자였었어요. 예. 영어를 잘하니까 예. 이렇게 묻게 하고 대신 조카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촌 동생이죠. 예. 사촌 동생들의 영어 공부를 시켜주고 예. 그러니까 좀 서로 이득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었었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도는 어때요? 만약 성인 됐거나 아니면 이랬는데 어느 경제력이 있는데 정말 우리 같은 민족인데 한국에서 내가 외국에 살고 있을 때 유학 온다 그러면 제가 막 갖고 있는 꿈이나 이런 게 너무 절실하고 좋아. 이런 받아줄 마음이 당연히 있죠. 제가 경제적인 뭔가 조건이 갖춰져 있고 도와줄 여력이 된다면. 근데 내가 네. 베트남에서 사업 막 이런 걸 하는데 베트남에 내가 있으면 베트남 기업인들끼리 우리 모임이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 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거든. 혹시 한국에서 진짜 베트남 공부하고 싶은데 집하고 학비가 없어서 있는 애들은 꼭 한번 받아서 추천해주면 우리가 이런 거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내하고 만난 사람 10명쯤 돼. 다 돈 같이 내재. 우리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베트남 이미 다 뭐 공장도 가지고 있고 거기 회사 가지고 있는데 한국 학생 한 명 와서 케어하는 건 대신 자주 보지는 말고 돈만 모아서 주자. 그래서 정말 돈 안 내는 한 사람은 그 친구를 멘토하고 멘토링으로 남의 돈 내자 이런 게 있었거든. 그게 비단 미국, 뭐 베트남, 어느 나라 가더라도 아마 우리 교포라면 그런 생각 가지고 한국에서 절실하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소식이 전해지면 그런 거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미국 가서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럼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갈 때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러면 미국이 공부하려면 내 생각에 몇 천만 원 들지 않나? 1년 정도 하려면? 대충 알아봤어요. 얼마쯤 들어요? 학기당 5천만 원 정도 그렇죠. 들고 그거 지나면은 학기당 2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들고 학기당 2천만 원이니까 두 학기니까 한 4천 정도 들면 한 1억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천이니까 6천하고 그럼 5천 한 1억 천만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참 개인한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뭐 부모가 뭐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아무렇게나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대줄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한국의 장학 뭐 이런 데가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 있고 공공이 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유학비용 이런 거 대주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장학재단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 나원여 학생의 멘토가 되겠다. 또는 이 사연이 어느 기업의 문화재단 같은 데 있잖아요. 장학재단 이런 데 알려져서 정말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내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키우고 싶다. 이런 재단이 있으면 그걸 한꺼번에 1억 천만 줄 수는 없지만 그게 지금 필요한 게 한 3년 반쯤 되거든. 그럼 1년에 얼마쯤 됩니까? 3년 반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를 한 뭐 장학재단이 하기 어려우면 두 장학재단이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모으면 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돈이지만 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이게 나원여 학생이 이제 뭐 다른 걸로 공부한다라고
한 거 아니라 지금 꿈이 작가라고 한다면 이제 또 뭐 문학계나 뭐 그쪽에서도 또 뭐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일단 영어 공부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꾸준히 글을 쓰면서 뭐 어디 출품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데서 입상을 하거나 뭐 하면은 또 거기에서 알려지게 되면은 또 기회가 계속 생길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도하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럴 게 아니고 본인이 해결할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이 일의 본질하고는 관련 없지만 연결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게 제도적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 재산에서 혹시 유학을 보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 같은 데도 우리 그 교포 신문도 있고 교포 사회가 있으니까 메일링해서 이런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문제 연구소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뜻을 나누는 사람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제 독지가가 나오기도 하고 젊은 사람을 키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은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나원효 학생이 이렇게 해서 만약 남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유학에 성공을 하잖아. 그거 어떻게 다 갚을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해서 좀 잘 되고 나면은 저랑 같은 꿈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좀 더 도와주고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저 그러면 여기서 약속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이번에 받는 도움이 이제 100이에요. 네. 그 본인은 다시 이 사회에 돌려줄 때는 그 사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럼 어느 정도 도와줄래요? 100을 도움받았으면. 100을 도움받았으면은 당연히 100 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가 정말 잘 되면은 100이 아니라 200, 300을 다시 사회에 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정말 안 되더라도 100은 꼭 돌려주려고 100 이상 꼭 돌려주려 하겠다. 그럼 결심인 이제 거죠. 이런 이야기네. 이제 본인이 잘 되면 하여튼 두세 명한테는 기회를 주고. 두세 배 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본인이 안 되더라도 이번에 이 계기로 본인이 이런 노력을 해본 것으로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본인이 이제 이 사회에서 성공하면 이런 사람은 꼭 한 번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거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나오고 나서. 오늘 나오고 나서 네. 정말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린 느낌이에요. 그래? 오. 근데 나는 솔직히 걱정이 저 공부를 해낼까 그게 걱정인데 지금 이게 뭐 딴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해내고 미국에 유학 갈 정도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건 자신 있어요? 지금 제가 살면서 물론 오래 살진 않았지만 아니 이미 오래 살아서 17년 정도 많이 살았어 그래. 이토록 열심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정을 쏟고. 아 그래? 유학 준비처럼. 네. 근데 공부 문제 없겠어요 공부? 공부요? 공부 문제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공부는 이성자 세면은 오래 가도 됩니다. 네. 오케이. 저는 갑자기 그냥 이런 멘트가 생각나요. 원효 좋아 빠르게 가. 오 좋다. 그럼 에브리바디 한번 할까요? 네, 한번 오늘 원효. 원효조와 빠르게 가 한번 외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원효 좋아 빠르게 가. 네, 오늘 아이고. 모든 문제 연구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